젊은 사람들이 누가 시방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배워, 안 해. 젊은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안 배워서 좀 아쉬우세요? 그렇지, 아쉽지만 그것이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때 죽어보면 이것이 10여 년 가면은 다 없어진다. 곳곳에 튀는 불꽃과 고온의 열을 내는 작업기. 한눈에도 이곳이 주물난로 공장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면은 1600 정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16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주철을 녹이면 이렇게 노랗고도 붉은 샘물이 생성된다. 영하의 날씨에도 선풍기는 필수. 고온의 샘물 앞에 있는 작업자들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힌다. 갈아낸 철근을 조그만 화덕에 부어넣고 섭씨 1500도씨 이상에서만 녹는다는 주철을 함께 섞어 녹이는 작업. 바로 이것이 주물 작업을 위한 샘물의 재료들이다. 뜨겁게 달궈진 샘물과 차가운 쇳덩어리가 만나니 불꽃 튀는 일은 다반사. 온도차가 클수록 강렬한 스파크가 일어난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유, 1600 가는데 뭐 잠 자버리지. 여기 보여요? 샘물 여기 다 튄 거인데.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튀면 뭐 옷으로 쏙 들어가서 그래, 난리. 근데 제가 본거에 들어가지고 다리 들어가서 한 달 들어서. 주철들이 용해돼서 제대로 섞이도록 1600도씨의 고온에서 잘 섞어주는 작업. 뜨거운 불 앞에서 하는 작업이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바로 노란 이 쇳물. 이렇게 쇳물이 완성되면 쇳물을 부어 담는 거푸집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1600도의 쇳물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주물 작업 40년 경력의 나경채 할아버지. 주물 작업만으로 한평생을 해온 분이다. 질 좋은 쇳물을 기다리는 것도 나경채 씨의 일 중 하나. 하염없는 기다림이 계속된다. 좋은 쇳물이 바로 질 좋은 난로를 탄생시키기 때문이다. 적절한 온도에 적절한 주철을 섞어서 질 좋은 쇳물을 만드는 일도 중요한 작업 중 하나다. 주물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공정 중에 중요치 않은 작업은 하나도 없다. 30kg이 넘는 쇳물을 능숙하게 받아오는 나경채 씨. 무게도 만만치 않은 데다 화상의 위험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완전 빨간 불이야, 빨간 불이야. 나경채 씨는 이제 주물 색깔만 봐도 어떤 난로가 만들어질지 훤히 보일 정도다. 아유, 뜨거워. 곧이어 시작되는 작업. 이제 나경채 씨가 바빠질 시간이다. 5cm 정도의 조그만 구멍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쇳물. 난로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려면 붓는 속도를 일정히 유지해야 한다. 이번엔 또 다른 작업을 위해 쇳물을 옮긴다. 날로 뚜껑 붓는 거야, 이제. 난로 몸통 작업에 이어 뚜껑 작업. 역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쇳물을 단번에 알맞은 양으로 붓는 것이 관건이다. 주물난로는 뚜껑 하나도 그냥 나오지 않는다. 시방 우리가 몇 년에 40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이거요. 40년 동안.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 경력이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거 잡을 때나 네.
반동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형은 물을 들고 찌끔찌끔 하잖아. 이제 새로 배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야 이것이. 위험한 쇳물을 받아서 진행하는 작업.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산자이 씨. 주변의 격려를 받고 주물 작업에 도전해 본다. 쫙 부어 여기 거기다 안 들어가게.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쇳물이 주변에 쏟아지고 만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려다 아까운 쇳물만 못 쓰게 된 셈이다. 이거 나오지도 않잖아. 시켜야. 그쯤 나와야지. 부어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에서 온 두 친구는 단순 작업밖에 도와주질 못하고 있다.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만들어진 난로 틀을 벗겨내는 일이 전부다. 쇳물을 들고 또다시 이동. 이 작업 쇳물의 무게만도 만만치 않다. 한 32kg. 12로만 하려면 이거 못해요. 좀 요령이 있어야지. 이 직업도 한때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다. 주물 작업이 돈벌이가 되던 그때. 하지만 이젠 그리움의 대상이 된 추억 속 일일 뿐이다. 이걸 배울 적에 이거 우리가 67, 8년도에는 전부 먹기가 살기 어려웠잖아요. 이런 일을 배우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이게 일당이 많아서 힘들니까 하는 사람이 일당이 많았었다. 거푸집 사이로 주물을 붓자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한다. 쇳물에 남아있던 가스가 배출되는 것이다. 상온에서 조금만 식히면 주물난로의 모양이 잡혀서 나온다. 무거운 거푸집을 빼내면 나타나는 주물난로 원통. 하지만 이게 난로 작업의 끝이 아니다. 난로 안에 들어있는 흙덩어리. 그러니까 주물살을 깨끗하게 털어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그런데 작업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씨 이거 배렸다. 난로 상표가 깨진 것이다. 난로 좀 잘 나온 거예요? 안 나왔어요. 빵빵한 거 괜찮네. 운이 나쁘니까 좋아했지. 운이 나쁘니까 네.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5년 전 쇳물을 붓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나경채 씨. 쇳물을 거푸집 틀에 붓는 작업 중 1600도의 쇳물이 눈에 튀는 사고로 결국 한쪽 눈을 다치고 말았다. 안경을 딱 벗은 밑에가 시방 안경 밑으로도 이렇게 거시기가 있잖아. 허연 점이 있잖아. 누가 사람이 다치려고 사람이 모르겠어. 피해려고 그러지. 딱 정면으로 딱 쏘아갖고 위로 딱 쏘아. 이쪽 가요. 눈 다쳐갖고 내가 시방 고생 많았지. 나경채 씨의 얼굴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실수가 많아진 건 바로 이 때문. 그렇다고 나경채 씨의 주물 작업 솜씨가 줄어든 건 아니다. 시력은 나빠졌지만 쇳물을 일정하게 부어내는 솜씨는 여전하다. 아까 쇳물을 부었던 주물난로 상판이 완성됐다. 마지막엔 망치질로 남아있는 흙과 찌꺼기 등을 털어내면 된다. 바로 이 작업까지 무사히 마쳐야 나경채 씨는 주물난로 상판 하나를 완성시키게 되는 셈이다. 또 날로 무겁다. 또다시 고도의 집중력으로 쇳물을 붓는 나경채 씨. 하지만 이번엔 아래쪽 거푸집에서 쇳물이 새어나온다. 자칫하면 발에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그래도 한번 시작된 작업은 중단할 수 없다. 사람이 위로 신발 속으로 타고 들어가 버려요. 전물이요? 그래서 멀리 맞고 발을 멀리 맞고 뛰고 그 죽는 거지.
쇳물을 담는 그릇에 긴 대가 달린 것도, 쇳물을 부을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뜨거운 쇳물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이다. 이런 데가 순이거든요. 하얀 데가 다 아, 지금 여기야? 물부터가 쇳물이 들어가서 근데 여기 신발 안으로요? 신발 안으로 저를 들어가면 그냥 타버리는 거. 주물난로를 만들기 위해서 쇳물 작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난로의 모양을 내는 틀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이 틀이 바로 난로의 모양을 형성해 주는 것. 이 안에 돌가루와 코쿠스를 섞어 만든 주물사라는 흙을 채워 난로 모양을 잡아주면 된다. 돌가루를 간단 말이야. 이것이 돌가루야. 돌로 해야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 주물살을 내부에 두고 바깥에 거푸집을 씌워주면 균일한 틈이 생기게 된다. 이 틈 사이로 쇳물을 일정하게 부어주면 주물난로 외형이 완성되는 것이다. 주물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흙과 모래를 틀에 꼭꼭 눌러 담아 보기 좋게 깎아내야 한다. 일정한 모양의 주물살을 만드는 일도 세심함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 모양이 뒤틀리거나 빈 공간이 생기면 난로의 모양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흙이니까 무너져 보니까 네. 그래서 얘기라도 이렇게 달아야지 안 무너지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작업은 거푸집을 씌우는 일이다. 주물사와 거푸집 사이의 공간이 정확히 4mm,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제대로 된 주물난로가 만들어진다. 이 공장에서 하루에 완성되는 난로는 약 50여 개. 끊임없이 쇳물이 만들어져 나오고 그 쇳물을 틀에 부어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잠시 후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쇳물이 거푸집 안에서 굳어버려 분리가 되지 않는다. 두드려도 보고 빼내보려고 힘을 써보지만 도통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글씨가 빠져버렸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타면서 안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번엔 보다 못한 외국인들까지 나서는 상황. 왜 많지? 젊은 장정 두 사람이 붙어보지만 난로는 도무지 떨어져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안 돼. 이내 포기하고 돌아서고 마는 두 외국인들. 실패작을 한참 들여다보는 나경채 씨. 또다시 힘이 빠지고 만다. 난로 공장엔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 있다. 바로 겉면에 씌우는 거푸집을 만드는 일. 주물사와 정확한 간격을 맞추기 위해 매번 원 둘레를 측정해야 한다. 이거 하나 가지고 4, 50개 만들면 다시 갈 해줘야 돼. 더도 써도 되는데 제품이 지저분해. 진흙과 코쿠스를 적절하게 섞는 작업이 시작된다. 단단한 거푸집을 위해 쇠틀 안에 이 흙반죽을 덧바른다. 굵고 투박한 반죽은 가장 아래쪽부터 펴서 발라주면 된다. 손으로 다듬은 다음엔 정확하게 원형으로 깎아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 작업을 3번 반복. 이때 덧바르는 흙은 안으로 갈수록 좀 더 부드러운 흙을 쓴다. 흙만 덧발라준다고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푸집은 고온의 쇳물을 만나기 전에 미리 한번 뜨겁게 달궈주게 된다. 주물난로를 만드는 또 다른 재료. 이번엔 주물난로 안에 들어가는 화덕이 있다.
연탄 주물난로 안에는 이 둥근 화덕이 들어가서 연탄의 위치를 잡아주고 열을 전달한다. 서민들의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연탄 난로. 요즘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 석유를 떼다가 석유값이 너무 만만찮으니까 다시 연탄을 하는 거죠. 요즘 수요가 급증한 주물 연탄 난로. 만드는 공정이 복잡한 데 비해 구조는 의외로 간단하다. 재바지통이 제일 아래 놓여지고 그 위에 주물 작업으로 만들어진 주물통. 그리고 그 안에 화덕. 그리고 뚜껑과 연통이 연결되면 완성된다. 이게 시집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목포 아니구나. 사장님 말씀대로 시집갈 준비를 마친 주물 난로. 조심스럽게 떠날 채비를 마친다. 요즘 난로 시집 보내는 재미가 쏠쏠한 주인 아저씨. 미리 설치해 놓으면은 공간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날씨 추워지면서 꼭 필요하니까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난로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시간이다. 지금 이제 놔드리면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 사장님들 옆에 이호제 놓으면은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하나 안 떴어요. 이제 삼천이다. 아, 난로를 안 뜨셨어요? 얼지 않게 하려고. 네. 아, 난로 다신 거예요? 어제 일로 그렇지. 배추 있는 거 다 절여가지고 저녁에 다 해서 13만 원. 팔아 먹었어요. 네, 쓰다. 그리고 오늘 또 배추 또 들어와야 돼 여기. 괜히 배추 올까봐. 길들이는 거 뭐가 있다 그래. 연탄 피워놓으려고 그래. 이게 설거하고. 난로 설치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아저씨. 넓었으면 좋아. 하나하나 이게 설치하는데 부분은 닫고. 이번엔 화덕에 제대로 된 설치법을 알려준다. 이거를 왜 내가 다시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연탄이 안 피어요. 구멍이 나가는 구멍이 좁잖아. 아 그렇겠구나. 예.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려야 돼. 그러면 공간이 넓지. 예. 그러면 이게 연탄이 열을 받으면은 싹 해서 올라와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리 넘어가면 이렇게 열을 받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그럼 이 크로바인데 이게 홈이 있는 쪽으로 이 배출이 잘 되니까 연탄이 열이 올라와서 기울을 잘 넘어가야 돼. 화덕의 위치가 잘 놓여야 열 효율이 높아지는데 화덕의 홈, 즉 움푹 패인 부분이 연통과 만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들어온 공기가 화덕 사이의 공간을 통해 순환되면서 열이 오래 머물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한 바퀴 싹 돌고 열이 이리 나간다고. 그렇구나. 나 이거 생각은 안 했어. 예, 예. 여기 그냥 아무 데도가 하나 관계가 없는 건데. 아니요. 그 다 뜻이 있어. 이게 왜 크로바인지. 네 맞네. 예. 화덕의 위치뿐 아니라 연통 설치 작업에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딱 발라주는 거지, 보안. 가스 안 세게. 가스 누출 방지는 항상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연료가 연탄이다 보니까 연탄 가스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틈새가 있나 없나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연통 설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연통의 길이와 높이가 난방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빠지면 연탄은 잘 피는데 근데 열이 머무는 시간이 그래도 길으면 좋잖아. 연통에서 열이 나니까 난방 효과를 냅니다. 일종의 이 난로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꿀뜨게 나가는 폐열도 난방이 된다. 연통을 설치할 때는 가스 누출이나 열 효율 측면뿐 아니라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때는 연통의 기울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통을 설치할 때는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T자 모양의 배출구도 비스듬하게 설치해줘야 한다. 연통을 일자로 놓으면 안팎의 온도 차이에 의해 생긴 수증기가 얼어붙거나 물기가 고여있게 돼 공기 순환을 방해한다. 따라서 연통은 밖으로 기울어져야 한다. 바깥쪽의 T자 모형 연통도 같은 이유. 찬바람을 바로 만나 수증기가 고이지 않도록 기울여 설치해야 한다. 올해 이 배추 농가는 가시집온 주물난로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됐다.
더불어 어렵게 수확한 배추가 얼어버릴까 하는 걱정도 덜게 됐다. 연료비를 아끼자고 그랬는데 또 연탄들을 좀 떼면 뗀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잘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날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떼니까 좀 따뜻했으면 좋겠죠.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기름 때문에 떼지면은 다 서민들이 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보람은 비보람이죠. 뭐 열심히 뭐 만든다는 거. 우리나라에 몇 명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건재한 주물난로 기술자들. 한파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그들이 흘린 땀의 결실. 그것이 바로 우리네 겨울이 따뜻한 이유인 것이다.